똑같은 해석이 나오잖아요. 과연 의미 차이가 없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have가 사실상 그 뭐뭐를 하다, 즉 do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처럼 쓰인다, 뭐 이 말 자체는 그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그대로 보면은 to perform a particular action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I have a shower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have 뭐뭐뭐라고 해서 내가 뭐를 한다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일반 회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당연히 뭐 나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have가 do의 의미를 갖는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장 어떨까요? I had a tennis game with my friends yesterda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제 친구들과 테니스 시합을 했다. 자, 그렇죠. 이제 우리도 보통 해석을 할 때 뭐 우리 시합을 했다, 이렇게 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have는 do의 그림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o의 그림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의 기본 동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have나 뭐 do나 뭐 take나 뭐 get 이런 단어들은 그냥 그 고유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자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do라는 동사는 정말 좋은 동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뜻으로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실용어법 사전에도 심지어 이렇게 실려 있는데, do를 쓸 때는 거의 모든 종류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뭔가 화자가 그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나 딱히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do를 쓰면 좋다.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동사를 만들 때 보통 어떤 명사 뒤에 하다를 많이 붙이죠. 뭐 빨래하다,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그냥 do라는 단어를 어떤 명사 앞에다 쓰면은 그 명사 같은 그런 행위를 그냥 한다라고 되게 간결하게 쉽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란 말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do ramen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갔는데 여기가 라면도 팔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do you do ramen here?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 숙제라는 단어가 이제 homework가 있죠. 그 앞에다가 대부분 이제 do를 붙이죠. 그래서 do homework라면 숙제를 하다. 그 다음에 빨래라는 단어는 이제 laundry가 있고요. 그래서 뭐 do laundry, 그럼 빨래하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다란 말로 영어에는 또 do dishes 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뭐 영어로 말을 하거나 간단한, 그쵸, 뭐 채팅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딱히 동사가 생각이 안 나면 어지간하면은 do를 쓰면 거의 다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대해서는 또 do 특강을 할 때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예문 중에 I have a shower every morning, 이 문장이 있죠. 여기서 이 have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영어 베이스로 이제 영어를 배우신 분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 베이스로 배우죠. 그러면 99%는 take a shower이라고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이 have a shower 같은 거는 사실 영국 영어 베이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have나 take 같은 기본 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어떤 행위를 그냥 붙여서 그거를 한다라는 그런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영어는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말은 사실 동사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명사 뒤에 붙여서 뭐 샤워하다, 뭐 세수하다, 빨래하다 이렇게 이제 동사처럼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영어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그 명사 앞에다가 어떤 기본 동사들을 붙여서 그런 행위를 하다, 이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동사 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뭐 have라든가, 그리고 조만간 다루게 될 뭐 take, 뭐 do, 저번에 다뤘던 뭐 get 같은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행위를 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뭉뚱그려 쓸 수 있는 좀 쉬운 단어, 원어민들 입장에서 그냥 뜻이 대충 맥락에 들어가면 말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기본 동사들의 쓰임이
정말로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 미국 영어에서는 take를 좀 더 선호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have를 좀 더 선호한다. 그냥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take a look, take a shower, take a bath 이런 말들이 있죠. 요게 이제 미국 영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have a look, have a shower, 그다음에 have a bath 이게 이제 영국 영어 쪽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 사역동사라는 거 have가 그렇게 쓰일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have가 사역동사로 쓸 때 그거를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to tell or arrange for somebody to do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시키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 have를 통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이제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구조는 바로 요겁니다. have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have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의 ing형이 오는 경우 자, 먼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ady to see Mr. Kim. Have him come in. 자, 이 말은 뭐 나는 김 씨를 만날 준비가 됐다. 들어오게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have 뒤에 나온 이 힘이란 목적어가 come in, 들어오다 라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시키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뭐 전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The manager had all of us fill out the survey. 매니저는 우리 모두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처럼 매니저가 우리한테 fill out이라는 행위를 하게 했다. 그냥 이렇게 시키다로 보시면은 이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인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죠. 야, 그런데 이제 have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갖다라는 뜻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문법, 영어로는 이제 cognitive grammar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기동 교수님의 저서를 제가 참조를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역동사의 쓰임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어쨌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 뜻은 이제 이 주어가 목적어를 그 동사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to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의 룰이 될 것 같아요. 이 to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설명은 이 주어가 하는 행동이 목적어에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칠수록 to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향이 조금 약하게 미칠수록 to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to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우리가 사역동사만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have, 그리고 let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그가 그것을 하게 했다. We made him do it. We had him do it. We let him do it. 근데 우리말로만 보시면 이제 사실 우리는 그가 그거를 하게 했다. 똑같은 해석이 나오잖아요. 과연 의미 차이가 없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make와 have를 한 그룹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let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목적어가 그런 동사를 하게 억지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make나 have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목적어가 그거를 실제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방해하지 않고 하게 한다. 이 말이라면은 let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뜻 차이가 있습니다. We made him do it. 이런 경우는 이제 그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한테 그거를 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we had him do it. 이것도 거의 비슷한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we let him do it.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가 그거를 하게 했다. 그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상 허락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이 have란 단어는 과연 그럼 make랑 똑같은 뜻인가?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어가 이 목적어의 의지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맥락이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 그냥 시킨다, 억지로 시킨다라는
대한 얘기만 집어넣을 때는 make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비서에게 어떤 편지를 타자로 치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I made my secretary type the letter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내 비서한테 그 편지를 이제 강제로 타자를 치게 한 거죠. 그게 원래 그 비서가 할 일이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거를 시켰다 이 말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I had my secretary type the letter 이 경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뜻이 뭐 나는 내 비서에게 그 편지를 타자치게 했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비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서 같은 거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래 기대되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시켰을 때는 이렇게 have를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어가 목적어의 뭐 상사이거나 이런 관계일 때 이 사람한테 이제 업무상 당연히 그리고 이 상황상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를 시킬 때 쓰는 게 바로 have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have와 make도 차이점이 있다.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잘 잡아내신 거죠. 그리고 이 have라는 동사 자체는 사실 소유하다, 갖다 이게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주어가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 목적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 그런 그림이 바탕이 돼서 이 have가 이런 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have는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동사의 ing형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가지 문장을 볼게요. The teacher had us laugh. The teacher had us laughing.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자에 그냥 had us laugh는 우리가 웃게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뭔가 웃긴 얘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사실 그게 한 번 웃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연속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웃게 했다라는 그냥 그 얘기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단어 선택을 조금 달리해서 The teacher had us laughing 이라고 ing 형태를 쓸 경우에는 뭔가 이 선생님이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을 굉장히 끈질기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깔깔거렸다. 약간 그런 뉘앙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g 형태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경우에는 원래 ing가 들어가면은 진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런 의미가 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뒤에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The teacher had us laughing throughout the cla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목적 보호 자리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또는 ing형이 나오는지는 사실 꼭 have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에는 그림의 차이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왜 그 배우셨던 동사들 중에 무엇을 보다 또는 뭐 듣다 아마 이제 뭐 지각동사, 감각동사 아마 이런 장에서 보통 문법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경우에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g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도로를 이렇게 건너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은 혹시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I saw the man cross the road. I saw the man crossing the road. 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동사 원형을 쓴 경우는요. 그 행위를 한 거 자체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로를 건너가는 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그런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ing가 들어간 보통 어떤 거죠? 뭔가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로를 건너고 있는 그런 동작 중인 거를 그 장면 자체를 내가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I saw the man crossing the road 이렇게 했을 때는 그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을 내가 본 거죠. 그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굳이 본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가끔 번화가에 가면은 밤에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제가 어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걸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I saw two people fight on the street. I saw two people fighting on the street. 자, 여기서 이 그냥 fight이라고 썼을 때는 아마 둘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보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후자처럼 fightin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걔네가 싸우고 있는 그 장면 자체를 포착한 거죠. 끝까지 싸움 구경을 다 했는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ing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pp 형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경우 원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정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